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남구 을 후보자 합동연설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오늘 연설회에는 두 분의 후보자가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연설 시간은 10분이 주어집니다. 1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면서 연설이 종료가 되니까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과 연설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8번 무소속 김민찬 후보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8번 김민찬입니다.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강기현 후보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강기현입니다. 네, 그럼 김민찬 후보자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사람 기호 8번 김민찬입니다. 개포 1동, 개포 2동, 개포 4동, 세곡동, 수소동, 일원 본동, 일원 1동, 일원 2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대란으로 일상이 분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예방 안전 수칙을 꼭 실천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서는 대한민국, 더 나은 강남을 재개발, 새로운 사람 김민찬, 기호 8번 김민찬, 강남 주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이곳 강남을에서 15년 동안 국제문화외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마스터위원회라는 비영리 국제문화기구를 설립하여 주한외국 대사관과 교류하면서 민간 차원의 공공외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0여 개 주한외국 대사관과 국제문화외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화와 예술로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비전을 가지고 월드마스터 페스티벌, 주한외국 대사관의 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외교를 통해 국격을 높이며 문화 국가의 위상을 세우는 역할을 하여 주한외국 대사들이 신뢰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민간 공공외교 단체 중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 주한외국 대사들은 저의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으며 지도자로서의 면모에도 많은 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인정받은 능력과 국제문화 외교 활동을 통해서 쌓은 외교적 감각과 거시적인 안목으로 강남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곳 강남을은 월드마스터 위원회의 터전입니다. 강남을 주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후원이 있었기에 활동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유는 정당이 아닌 민간단체의 힘으로도 뜻이 있다면 공익을 위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민간 차원의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폭넓은 경험을 쌓았고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구축에 노력해온 저의 노력과 성과를 강남을에서 펼쳐보고 싶습니다.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이곳 강남을에서 기호 15번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14개 정당 안에서 7등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이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변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사람을 원하는 국민의 뜻과 희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을은 저의 출발점이기에 이번 총선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강남을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강남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이며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강남을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곳이며 가장 시급한 현안은 주택 문제와 교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시되었던 주택과 교통에 관한 공약이 선거용 선심 정책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미봉책으로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곡동과 개포동의 주택 문제와 교통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성의 있는 태도와 주민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하여 공청회나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거 취역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게끔 하여야 합니다. 강남을 재개발하여 모두가 더 나은 강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새로운 사람 김민찬에게 기회를 주시면 믿음에 대한 신뢰는 결과로서 답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강남을, 보금자리가 편안한 강남을, 안전하고 행복한 강남을, 교통이 편리한 강남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 싶은 강남을입니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시급한 현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기 분양 전환 문제입니다. 현재 분양 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에 정부와 국토부 LH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LH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국토의 내일을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온 LH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향해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라는 이념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치에 맞지 않은 논리로 분양 전환을 하겠다는 것은 LH가 추구한다는 이념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국토부와 LH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시작할 때 가졌던 목적과 방향에 맞는 해결책을 주민분들과 합의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분양 전환가 산정 방식의 개선이 우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주거 복지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일이라 하시며 10년 임대 분양 전환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강남을에는 주거 취역지구가 많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어렵게 살아왔던 지역민이 혜택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소외된 계층도 편안한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역사 유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을의 지하철 유치 문제는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모습입니다. 세곡동은 주택과 교통을 함께 계획하여 개발하는 게 마땅하였으나 주택 분양 이후 교통 개선책이 뒤따르지 못해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야기시켰습니다. 개포동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인구수가 증가하게 되면 교통 대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수서역을 중심으로 하는 위례갑전선, 3호선 연장 문제 등 교통 문제는 더 이상 개포동, 세곡동 주민들만의 갈등으로 비화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부는 광역교통 비전 2030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세곡동의 교통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소 역세권 개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는 이제 강남을의 경제, 교통, 문화 중심지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유통, 주거시설을 갖춘 복합도시 계획은
수서의 교통 발전과 맞물려서 서울 동남권 요충지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유찰된 이유를 분석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잘 조절하여 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수서가 강남을의 새로운 경제 메카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더 나은 강남을 위하여 해결하고 보완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강남을의 국회의원이 되면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산적한 민생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시기는 경제가 침체되고 코로나 전염병 대란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위기의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치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민찬은 네. 자, 아무래도 시간은 10분씩 주어지는 점, 공정하게 주어지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분 연설, 이제 다음은 강기현 후보자입니다. 시간 10분은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가혁명 배당당 7번 강기현 후보입니다. 저는 강남의 일원동에 19년째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워팰리스 옆에 현대비전 21이라는 건물에서 19년째 젊어지는 치과 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19년 동안 강남에 살면서 그리고 진료를 하면서 많은 강남 주민 여러분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세세한 얘기를 어려움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들어봤었는데요.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는 경제 질식 시대, 그 다음에 안보 질식, 그 다음에 미세먼지, 그 다음에 황사, 이런 질식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팬데믹, 대유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질식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 강남은 우리나라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 세계에 우리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세계로 알려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딱 떠오르면은 이제 강남을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제가 진료를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우리 얼굴이지만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면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면은 같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남을 명품 강남을 만들어야 되지만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잘 조합이 돼야 더욱더 빛나는 강남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현 상황을 보면은 사실 원칙 없는 정치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 없는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정해놓은 원칙이 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수없이 변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과의 그건 약속인데 그거를 계속 위법을 한다거나 탈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국민을 호도를 한다고 그러면은 정당한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는 3.3 정책을 통해서 그게 유기적으로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망국적인 병은 도덕 없는 경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10년 전에 어떤 대기업의 주주라는 분이 갖고 있는 주식의 평가를 보면은 그때하고 10년이 지난 지금하고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뭐랄까요,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를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고자 저는 이번에 강남구을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다음에 아까 도덕 없는 경제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인기 없는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 정책을 보면은 제가 이제 어느 날 한문을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의 이제 전체적인 걸 보면은 전 세계에서 문자를 2개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글과 한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교육에서는 한문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자 문화권은 일본, 중국, 또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다수의 국가가 지금 한문을 쓰고 있는데 한문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과 뜻을 정확히 이제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우리 말은 글자를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말이 되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글자에서 많은 글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지하자원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배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물질보다 위에 있는 게 문화라는 거죠. 근데 문화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문자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2개의 문자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양의 문자인 한글과 음의 문자인 한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의 힘이라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건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만은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문을 쓰고 있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영어로 발음기호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개의 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 세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자를 잘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말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글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글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역량을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그런 세월호 사건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그다음에 집안에 격리를 시키고 이러는데 세월호에서도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렇게 이제 방송을 했었고 거기에 순응한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활동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33가지 정책 속에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정책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남 쪽에서 제가 살면서 주민들이 느꼈던 건 뭐냐면은 보유세를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평생 동안 집 한 채를 마련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보유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양적 완화를 해서 금액을 풀고 있지만은 소수에게 돌아가고 그것도 부익부 빈익빈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우리나라 재산이 7경인데요. 그걸 담보로 해서 양적 완화를 해서 28세 이상 1억 원씩을 지불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저를 증언해 주시면 그런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다음에 강남의 보유세를 인하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개발을 통해서 작은 평수들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거 안정을 통하게 하도록 법안을 좀 바꾸겠습니다. 아무튼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정책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두 분 후보자들의 연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연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후보자들의 자질과 공약을 잘 따져보고요.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